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는 오전에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책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저랑 이제 공부하는 느낌으로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전 8시거든요. 자, 오늘 읽을 책은 질환별 관리라는 책인데 첫 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와 목은 온몸에서 특히 복잡하고 혹사되는 부위이다. 목의 통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죠. 목은 항상 우리가 컴퓨터를 보던 앉아있던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목을 들고서 시선을 보기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목의 통증이 일어나기 쉬운 이유는 그 구조와 기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반고체의 기반 위에 30도에서 40도 기울어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하나의 공이 약 4.5kg의 볼링공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자, 이건 뭐냐면 목뼈, 경추가 받치고 있는 머리인데 머리는 인체 체중의 자기 몸 체중의 이제 10분의 1 정도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이 목의 구조이다. 목을 받치는 몸통은 흉추, 늑골, 흉골로 구성되어 있다. 또 기울어진 봉은 7개의 경추와 목뼈를 말하는 거죠. 추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물렁뼈를 말하는 겁니다. 추간판. 그 추간판은 수액과 섬유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링공, 즉 머리의 무게는 4.5에서 5.5kg이다. 평균. 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목의 구조가 나와 있는 거고, 자, 목의 구조는 펴기, 굽히기, 돌리기, 회전 및 이러한 움직임을 조합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굽히고 펴고 그다음에 회전하고 이제 측골하고. 이 부위에는 많은 신경인대, 근육 조직 등이 있다. 목의 복잡한 근육 조직은 머리를 안정시켜 균형을 유지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목의 경추는 혈관과 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중요한 부위이다. 척추 주위의 움직임에서 주의할 것은 중추신경계이다. 그러니까 CNS라고 하는 중추신경계인데, 추간공을 관통하고 있는 척수는 강력한 동작에 의하여 압박을 받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수기치료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기치료는 말 그대로 손수자를 쓰는 거거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치료는 이제 수기치료라고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뭐 카이로프락틱, 추나 그다음에 마사지, 뭐 지압, 뭐 경락 이런 거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하는 것이 없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ST도 있고 뭐 근육 이완은 근막 이완술도 있고. 경신경총. 경신경총은 보면 경추 1번에서 4번에서 나오는 신경을 말하고요. 완신경총, 경추 5번에서 8번과 같은. 자, 목뼈는 이거 완신경총 보면 경추 5번에서 경추 8번이라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경추는 7개인데 신경은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두골에서 경추 1번에서 나오는 게 경추 1번이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서부터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뭐냐면 경추 7번과 흉추 1번에서 나오는 게 경추 8번이라고 8번 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말초신경은 척추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상되기 쉽다. 경신경총은 머리 위쪽, 그 다음에 완신경총은 밑에 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면 되고요. 목은 혈관의 구조에도 주의해야 한다. 제1경추에서 6경추에는 1에서 6 번째 경추에는 횡돌기공, 그러니까 가로 구멍이 있는데, 그러니까 척추는 척추체에 있는데 척추뼈에서 뒤로 튀어나온 게 이제 극돌기고 옆으로 나오는 게 횡돌기인데, 이제 그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 횡돌기공이 있는데 뇌로 이어지는 추골동맥과 추골정맥이
그곳을 지나간다. 횡돌기공 가로 구멍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 횡돌기 사이에 있는 동그란 구멍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곳은 목의 회선 등과 같은 움직임 때문에 상해 위험이 높은 부위이다. 자, 그렇죠. 목을 돌리거나 스트레치할 때 혈관이 압박이 가해지면 실신, 오심, 구역, 그러니까 현기증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스트레치할 때 혈관이 압박되면 실신, 오심, 구역, 현기증 등이 날 수 있다. 우리가 평상시에 모르고 목을 이제 확확 돌리잖아. 이럴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심결에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돌리면 괜찮으세요. 자연스럽게 몸에서 적응하면서. 근데 얘를 확확 돌려버리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래서 교정을 할 때도 뭐 카이로프락티를 여자분들이 알고 있는 카이로프락티 유튜브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조심해서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고, 불필요한 동작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동작이 아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으면 그 동작으로 관리를 받는 게 맞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손상되는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추골동맥의 조임이나 압박은 회선 각도가 약 45도에서 50도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추골동맥은 뭐냐면, 뇌로 가는 신경이, 뇌로 가는 혈관이 경동맥이 있고 추골동맥이 있는데, 경동맥은 흉쇄우들근 쪽을 지나서 앞쪽에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추골동맥은 이 방금 얘기하는 머리 뒤쪽에서 나가는 횡돌기공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피는 경동맥과 그 다음에 추골동맥이 있는 거고, 목 앞면에는 경동맥과 경정맥이 흉쇄우들근 밑에 숨겨져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혈관은 몸의 표면 가까이에 있으므로 경동맥 팔을 만져보면 알 수 있다. 이제 맥을 짚는 거예요. 맥. 그리고 목 앞면은 수기 치료할 때 맥박에 닿으면 손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혈관을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혈관을 누르면. 그리고 이제 수기 치료를 할 때 치료사가 환자에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하면 목을 치료하기 쉽다. 그러니까 한 자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어느 근육을 수기 치료하는가에 따라 환자에게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그 다음에 엎드린 자세는 이제 보강이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자세는 앙하이 하늘을 보고 있는 자세. 그다음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는 뭐 사이드 포지션. 앉은 자세 중 한 자세를 취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자세라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쵸? 자, 바로 누운 자세는 관절 가동 범위 평가나 스트레치를 가장 폭넓게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어. 목 앞면의 근육을 치료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목 뒷면 근육의 일부도 치료할 수 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하늘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에서 목 뒷면의 근육을 치료할 때에는 머리와 목의 무게를 저항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압력을 주는 부담이 가벼워진다는 이점이 있다. 자, 엎드린 자세를 할 때에는 목 베개에 문제가 있다. 엎드린 자세를 할 때요. 대부분 목 베개는 턱이나 목에 닿는 가로대가 있어서 등 위쪽이나 목 또는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압력을 줄 때 부비강, 얼굴의 뼈에도 압력이 가해져 불쾌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엎드려 있을 때 베개를 대고 있으면 목 쪽에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샵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베드에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베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넣고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눌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그 구멍, 숨구멍 그쪽이 뚫려 있는 베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올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경이나 한쪽으로 이제 근육이 치우치는 이제 이런 그런 축골되어 있는 이런 근육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받을 때는 편안하게 내가 누워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어느 한쪽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는 상태, 이쪽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쪽이 긴장되고 뼈가 돌아가는 상태로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치료를 된다기보다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관리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누운 자세는 가장 이용하기 좋은 자세이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목의 앞, 뒤, 옆면의 근육을 치료할 수 있고 다양한 관절 운동도 할 수 있다. 관절 운동도 할 수 있다. 옆으로 누운 자세를 효과적이고 쾌적하게 만드는 열쇠는 베개나 쿠션 등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 대부분 옆으로 자면 다들 편해하시죠. 그 옆으로 자는 자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 몸이 정상인지 아닌지 보통 사람하고 비슷한지 아닌지 체크해 보려면 내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몇 시간은 한 5시, 6시간 이 정도는 내가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가 이제 뒤척거리거나 계속 옆으로 자는 게 편하다. 그러면 몸에 이제 약간 불균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옆으로 주무시면 똑바로 누웠을 때는 괜찮지만 옆으로 주무시면 우리가 이제 어깨 있잖아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내가 왜 자거나 다치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플까 생각해 보시면 옆으로 한쪽으로 계속 주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한쪽 목도 짧아지고 어깨도 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도 눌리고 하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17페이지입니다. 머리의 뼈, 두개골, 스컬 머리뼈는 신체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는 굉장히 복잡한 뼈대로 뇌, 시각기관, 평형기관, 청각기관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관과 기도의 시작점을 둘러싸고 있다. 자, 두개골은 15종 2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을 보시면 뭐 두정골, 안화상골, 접형골, 측두골, 누골, 관골, 안면공, 관골, 상악골, 서골, 이골, 이공, 하악골, 뭐 관상봉합, 전두골, 비골, 사골, 중비갑계, 하비갑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뼈가 있어요. 자, 머리의 관절은 대부분 봉합 혹은 골유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일한 가동 관절은 악관절이다. 턱관절을 얘기하는 거죠. 봉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머리와 목 부위는 환추, 후두관절, 환추관절, 경추 2번에서 경추 7번까지 경추관절 등 세 종류의 관절로 연결되어 있다. 이 봉합인데 머리뼈가 일반적으로 보통 그냥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뼈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뼈는 여러 가지의 뼈가 모여서 봉합을 이뤄서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뼈도 숨을 쉰다고 하죠. 숨을 쉰다고. 우리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 이제 대천문 있잖아요. 여기 숨구멍 있잖아요. 숨구멍이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제 여기가 닫히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머리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보이지만 봉합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치는 건데 다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머리뼈는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입니다. 조금씩. 이게 오스테오파시나 이제 이렇게 항문을 보시면 거기서 지금 다 밝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숨을 쉰다고 조그맣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도 지나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야지 머릿속에 있는 노폐물이 순환을 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봉합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접촉되어 있지만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숨을 쉽니다. 자, 그리고 머리의 관절, 앞관절은 측두골과 하악골 사이에 있으며 관절두는 하악골의 머리이고 관절와는 측두골의 하악와이다.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뇌 두개골이라고 해서 후두골, 접형골, 측두골, 두정골, 전두골, 사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두골 말 그대로 그냥 뒤에 있는 거. 접형골은 여기 옆에 안쪽에 옆에 있거든요. 옆에 귀 그러니까 앞쪽에서 약간 뒤쪽에 이거는 그림을 보면 이해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측두골도 있고 측두골 그 다음에 두정골도 있고 전두골, 사골, 안면 두개골, 상악골, 광골,
구개골, 하악골, 설골, 합의갑계, 서골, 누골, 비골. 이 관절, 측두 관절은 측두골의 하악와이다. 이 관절은 관절낭이 느슨할 뿐만 아니라 관절광 속에 관절 원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절 원판, 디스크 말하는 거예요. 관절두가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단순한 경첩관절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담당한다. 이 경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제 지금 집에 문 있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쇠가 딱 고정시키면서 잡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한쪽으로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목 부위의 관절. 자, 환추 후두 관절은 후두골의 후두과와 환추의 상관절와가 이루는 융기관절로서 약간의 전후 운동이 가능하다. 약간 전문 용어적으로 이제 이게 나오는데 자꾸 듣다 보면 또 책이 있으면 보기도 쉽거든요. 이들은 환추의 전후근과 후두뼈 대공의 전후연 사이를 연결하는 전후원 추후두막이 보강하고 있다. 환추 후두관절은 굽히기와 펴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후두과와 그에 대응하는 환추 위쪽 관절면이 흔들 의자와 비슷한 모양이라서 이러한 운동에 적합하다. 이제 환추는 뭐냐면 경추 1번을 얘기하는 거고 축추는 경추 2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틀라스와 아식스라고 해서 환추는 이제 우리말로 하는 거고 적합하다. 펼 때 후두과는 뒤로 돌아간다. 관절 운동을 할 때 구르기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이제 관절이 움직일 때 슬라이드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릎 관절을 생각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굴러지면서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굴러지면서 미끄러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환축관절, 제1경추인 환추 여기 나오죠. 그다음 환축관절, 제1경추인 환추, 그리고 제2경추인 축추. 그래서 환추와 축추 이 관절을 이루는 대표적인 중세 관절로 머리의 회전에 관여한다. 1경추는 아틀라스, 2경추는 축추라고 해서 아식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절은 전체적으로 환추의 전궁과 축추의 중세뼈의 치돌기가 이루는 한 개의 정중 환축 관절과 환추의 하관절면과 축추의 상관절 돌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두 개의 외측 환출 관절의 세 개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자, 머리의 근육. 머리의 근육은 표면층의 회전 근육인 피부 근육과 깊은 층의 식기 근육으로 이루어진다. 자, 머리 표면층의 피부 근육은 뇌 두개골과 안면 두개골의 표면이 있는 길고 빈약한 근육들로 20종 정도가 있다. 자, 대부분은 뼈에서 시작되어 피부에 부착되는 특징이 있으며 피부를 움직여 얼굴의 표정을 만든다. 자, 피부 근육의 지배신경은 모두 얼굴신경이다. 자, 전두근, 알륜근. 전두근은 전두골의 모상건막에서 일어나 이마에 닿는다. 주름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 우리 자꾸 인상을 쓰면 이 주름 나잖아요. 이게 전두근이에요. 전두근. 자, 안륜근. 안륜근은 뭐 신용어로 눈둘레근이라고 하는데 안열의 주변을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는 근육으로 눈을 감는 작용을 한다. 전두근은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 알륜근은 눈을 감는 작용을 한다. 자, 비근은 코, 비익을 열고 닫는데 관여한다. 비익이란 뭐냐면 콧망울. 자, 협근은 볼근,
뺨을 치열로 밀어붙이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가 나오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구륜근은 입둘레근이라고 해서 구열 주변을 둘러싸며 입술을 다무는 작용을 한다. 자, 머리 깊은 층의 십기 근육은 하악골을 들어올려 무언가를 씹는 운동을 하는 근육으로 교근,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교근, 그리고 축두근, 외측 및 내측 익돌근, 가쪽 및 이제 안쪽 날개근이라고 하고요. 내쌍이 있다. 자, 모두 3차 신경 절지, 하악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턱을 닫는 작용을 한다. 이제 3차 신경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3차 신경이 이 많은 근육들을 교근 같은 경우에는 교근을 풀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교근을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턱관절 교정하고 할 때 턱이 많이 씹으면 이제 교근이 많이 써서 이제 오징어 같은 거 많이 씹고 그러면 턱이 아프거든요. 이 교근을 풀려고 하면 교근을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측두근을 먼저 풀어야 돼요. 측두근을 먼저 풀고 밑에 있는 교근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연의 섭리를 생각을 해보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걸 먼저 만져주고 아래를 만져주면 당연하게 수교 관리할 때 더 좋죠.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로 교근을 풀기 위해서는 측두근을 먼저 관리를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근은 우리가 이제 깨물근, 씹는 근, 저작근이라고 하는데 교근은 그냥 그런 씹는 단순한 근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껌을 씹으면 우리가 졸릴 때, 운전할 때, 졸릴 때 껌을 씹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깨져. 왜? 뇌 쪽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 혈관을 움직이기 때문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잠이 깨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게 안 먹고 굶고 다이어트 할 때 안 먹잖아요. 그러면 뇌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왜? 교근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뇌로 가는 피가 잘 더 많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안 먹는 사람은 힘이 없고 기력이 없기 때문에 회복도 늦고 약하죠. 그래서 교근은 그냥 음식만 씹는 근육만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씹음으로 인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뇌의 압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하는 말이 음식이 들어가야지 사는 것도 있고 움직여서 교근을 움직여 턱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돼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그 작용을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깊게 인체를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교근 바로 나오죠. 교근 깨물근 안팎 두 층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 관골 하양과 상하 관절 돌기에 시작하여 하악골의 하악지와 하악각의 바깥면을 닿는다. 교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축두근은 축두골의 축두면 전체에서 시작하여 하악골의 흑돌기와 하악지에 닿는다. 심춘도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를 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 외우려다가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고 뭐 교수님들도 이거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내측 익돌근은 저평골의 익상돌기에서 시작하여 하악각 안쪽의 익돌 조면에 닿는다. 내측 익돌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외측 익돌근은 위아래 두 갈래부터 시작된다. 상두는 저평골대의 측두 하면에 시작하고 하두는 익상돌기 외측 판에서 시작하여 하악골 관절돌기와 관절낭에 부착된다. 자, 외측 익돌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면 약간 조금 답답해지는데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면 돼요. 자, 목 비위의 근육. 자, 목 부위의 근육은 표면층의 근육군과 깊은 층의 근육군으로 나누어진다. 자, 목 표면층의 근육은 다음과 같다. 자, 관경근. 자, 관경근은
폭이 넓은 피부 근육이다. 자, 견봉, 어깨 봉우리에서 제2 늑골 앞쪽의 흉근막에서 시작하여 아래턱, 입꼬리에 닿는다.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자, 광견근은 우리가 이제 목주름이잖아요. 이게 되게 얇은 근육이거든요. 얇은 근육인데 이 인체에서 이게 목주름을 잡히게 하는 광견근인데 인체에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이제 피부 수술할 수 없는 게 광견근이에요. 주름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주름은 항상 주름이 지기 전에 관리를 하셔서 예방을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할 때 이제 목 주름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목 뒤에도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아무리 만지고 바르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건 목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이 기본적인 자세 정상적인 위치에 안 있고 내가 거북목이라든지 굉장히 각도가 안 좋은 상태, 등이 굽어 있다든지 그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하고 마사지를 받아도 좋아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개선이 되고 그 뒤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목이 땡기고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관리만 받으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봤는데 주름이 안 없어지고 개선이 안 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이라는 이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또 해보시면 돼요. 자, 흉쇄유돌근은 흉골변 상현과 쇄골 안쪽 3분의 1 근처에서 시작하여 측두골 유형돌기에 닿는다. 이제 측두골 유형돌기는 이쪽 귀 밑쪽이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유형돌기예요. 꼭지돌기라도 하죠. 양쪽이 동시에 작용하면 머리를 뒤로 당겨 얼굴을 위로 올리고 한쪽만 작용하면 머리를 작용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부신경과 경신경적 근지에 지배를 받는다. 제가 요 전에 이제 흉쇄유돌근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배를 받는다. 목 깊은 층의 근육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설골 상근, 목 설골 하근, 설골을 경계로 위쪽은 하악골, 아래쪽은 흉골병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안쪽 근육군과 가쪽 근육군. 경추 횡돌기에서 시작하여 목 안쪽에서 바깥으로 지나고 후두골조의 바깥면, 경추 또는 상위 늑골에 닿는다. 자, 목 부위의 운동. 자, 어떤 물체로 시선을 향하거나 어떤 노래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려면 머리와 목 부위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자, 우리가 시선을 처리를 하거나 이제 귀로 듣기 위해서 움직이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머리와 목 부위 돌리기는 좌우로 90도 총 180도에 가까운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목을 돌리면 여기서는 90도라고 써 있는데 80도 정도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구의 수평면에 대한 가동 범위 150에서 160도를 합하면 몸통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거의 360도에 가깝다. 자, 머리와 목 부위에서 일어나는 돌리기 운동의 절반은 환축관절에 의한 것이다. 여기 환축관절 나와 있죠? 환축관절. 정추 1번과 정추 2번. 그 사이 관절을 말하는 거죠. 치돌기와 평행한 축추의 이관절면은 그러면은 고리 모양의 환추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좌우로 45도 돌리게 한다. 주의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머리가 환추와 독립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추 1번과 독립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후두골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환추 후두 관절은 돌리기에 강하게 저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의 돌리기는 환추와 두개골이 고정된 상태에서 척추 위를 돌게 한다. 그러니까 머리의 돌리기는 환추와 두개골, 두개골하고 환추 1번하고 고정된 상태에서 경추 2번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 돌린다는 거예요. 척추 위를 돌게 한다. 돌게 한다. 경추 2번과 경추 7번의 돌기는 주로 추관 관절의 경사에 의해 유발된다. 자, 그러한 관절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좌우로 45도로 돌릴 수 있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옆굽히기도 함께 일어난다. 자, 머리의 신경. 자, 뇌신경은 두 개저 머리뼈 바닥이에요. 두 개저에 있는 구멍을 지나 뇌로 출입하는 말초신경으로 모두 12쌍이 있다. 뇌신경은 말초신경으로 뇌로 지나가는 말초신경으로 모두 12쌍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머리, 목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머리하고 목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경추에서 나온다는 건가? 그쵸? 여기에는 운동성과 감각성 및 양쪽을 모두 지닌 혼합신경이다.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을 모두 갖고 있는 혼합성 신경이다. 자, 이 외에도 특수감각, 후각, 시각, 청각, 표현감각, 미각을 전하는 신경이 있다. 뇌신경은 12쌍이고 그 다음에 척수신경은 31쌍이에요. 좌우로, 쌍으로. 그래서 사람 몸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못 쓰더라도 왼쪽이 가능한 거예요. 척수신경 자체가 하나로 돼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이 한쪽이 나쁘면 한쪽을 쓰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쪽을 쓸 수 있으니까 괜찮아, 아예 못 움직일 때까지 계속 버티죠. 척수신경은 척수신경절의 말초로부터 나와서 다시 척추관 속으로 들어가 목의 추관 원판 배 부위 가쪽에 섬유륜 후종인대 추관관절 척추 관내 골막 경막 등을 지배한다. 인체는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 너브, NERVE, 모르면 뭐 네이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너브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체는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경이 움직이는 게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여야지 내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체 신경이 손상되거나 눌리거나 이제 엔트로먼트 압박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종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메인이 다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 깊은 부분 조직이 손상되면 그 통증이 손상된 부분뿐만 아니라 척수신경을 통해 견갑골, 어깨, 팔로 전달된다. 신경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을 다 갑니다. 근육을 모두 지배하고 그 다음에 내장기를 모두 지배하고 각 척수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전근과 후근,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합류하여 신경근이 되어 신경뿌리가 되어서 경막관으로부터 떨어져서 각 추간공을 지난다. 이제 경막, 연막, 지주막으로 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추 1번 신경근은 OC 그 다음에 경추 1번 사이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후두골과 경추 1번 사이에서 나오고, 경추 2번 신경근은 경추 1번과 2번 사이에서 나와서 후두신경, 뒤통수 신경을 형성한다. 자, 경추 3번과 경추 4번 신경은 횡격막 신경을 형성하여 호흡을 주관한다. 그쵸? 이제 횡격막에 주된 신경이 경추 3번에서 4번에서 나와서 횡격막에 호흡을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을 다치면 호흡을 못해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가수 누가 교통사고 당해서 목을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되고 휠체어 타고 와서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떤 장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눌러서 만들어서 이제 횡격막을 인위적으로 호흡을 하게 하는 거를 봤거든요. TV에 나와서. 자, 그만큼 신경은 모든 전신에서 지배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경추 4번부터 흉추 1번 신경근은 완신경총이라고 해서 팔신경얼기, 이제 아까 앞쪽에 나왔었죠. 브라키얼 플렉서스라고 해서 팔신경얼기를 형성하고, 자, 말초에서 근육, 피부, 요골, 정중, 척골 각 신경이 되어 주로 팔에 분포한다. 이제 요골 신경은 이제 엄지 쪽으로 가는 신경 말씀하시는 거고, 척골 신경은 팔꿈치 쪽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정중 신경 말 그대로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근관,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을 할 때 이 신경이 눌리게 되면 팔에 손목에 힘이 없어지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자연적으로 자연치유, 수기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수술을 먼저 바로 하기보다는 먼저 칼 안 대고 관리하는 게 먼저 이제 좋고,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고 뭐 엑스레이나 MRI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가서 먼저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검사 먼저 하셔가지고 정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면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이나 수기요법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죠. 이 나머지는 이게 그림이라서 지금 자, 이제 36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더 읽어 보겠습니다. 두통은 인구의 약 90%가 경험하는 흥미로운 증상이다. 자, 두통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머리의 통증으로 정의된다. 두통 없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두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건 뭐냐면 내가 통증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통증이 없는 게. 두통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통이 있다 그러면 뇌 쪽으로 내가 피가 안 들어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뭐 50대 60대가 돼서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몸을 많이 쓰고 어떤 구조적인 자세의 변화, 그리고 내가 이제 과로, 또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통증이 온답니다.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게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한 번 나고 그 다음날 안 나네? 근데 그 다음 또 나요. 그 원인이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뭐야? 뇌가 메인이잖아요. 뇌 쪽으로 가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관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피검사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안 아프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 두통의 원인은 환경, 스트레스와 긴장, 그 다음에 혈관 우렬, 질환, 기질성 두통 외에 운동이나 노동, 노작성 또는 긴장성 두통, 노동 나오죠? 등이 있다. 자, 종류가 다른 두통이라도 원인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 두통의 대부분은 세로토닌 양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그 다음에 동맥의 확장 등이 원인으로 발생한다. 자, 체내의 이러한 변화는 식품, 알레르기, 근육 긴장, 몸의 뒤틀림, 화학 물질의 변화 등 다양한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다. 자, 수기치료는 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은 두통의 근본 원인에 따라 다르다. 발생 원인에 어떠한 질환이 있는 두통, 예를 들어서 기질성 두통은 수기치료를 하기 전에 그 원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먼저 받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통이 감염, 종양 등과 같은 조직 증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기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통이 긴장이나 활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그러면 수기치료가 효과적이다. 내가 근육의 문제에 있어서 굳어 있거나 뭉쳐 있어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기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환자의 병력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과 뛰어난 촉진 기술은 가지는 것이 두통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두통의 종류입니다. 긴장성 두통. 긴장성 두통은 물리적인 스트레스나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이 두통은 대체로 나쁜 자세, 안 좋은 자세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근데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통사고도 안 당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없어, 충격을 받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아파요.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죠. 대부분 나쁜 자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헤드 포워드 포스처, 거북목. 일단 각도가 기준이 항상 0이지만 7도 이상이 되면 뭐 병원에서도 일자목이라고 그러고, 일자목 이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북목으로 진행되잖아요. 나쁜 인체공학적 환경,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근육 조직이 딱딱해짐으로써 발생한다. 승모근 이쪽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신 분 많죠. 저도 업무를 끝나고 나면 딱딱하기 때문에 풀어요. 풀어야지 제가 관리를 또 꾸준히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근육 조직은 뒤틀림 없는 두개골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근육은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는 승모근부터 시술하는데, 실제로는 근육 긴장의 근원이 후두하 근육군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복잡한 근육군은 머리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후두하 근육군, 여기 상두사근, 하두사근, 이쪽에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쪽 근육, 그러니까 대우두직근, 소우두직근, 이쪽 근육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근육군이 환추와 척추와 후두골 아랫부분을 안정시키고 있다. 신체 표면의 근육에 긴장이 쌓이면 머리를 뒤틀리지 않게 하려고 후두와 근육군이 수축한다. 자, 후두와 근육군이 긴장하면 추골관에 압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두통으로 이어진다. 편두통으로 인한 통증과 불쾌감은 독특하다. 자, 환자들은 편두통으로 인한 통증이나 불쾌감은 다른 어떤 통증이나 불쾌감과도 닮지 않았다고 자주 말한다. 자, 편두통은 혈관과 많이 관련된 두통으로 뇌 주위의 혈관에 영향을 준다. 뇌 주위에. 자, 편두통에는 구토, 오한, 발한, 극단적인 피로, 시각장애 등이 자주 동반된다. 자, 뇌 주위의 혈관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조금 주의 깊게 신경을 쓰셔야겠죠. 뇌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은 몸을 쇠약하게 함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몸져 눕는 원인이 되기 쉽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편두통이 발생하면 빛과 어둠에 극단적으로 민감해지는 사람도 있다. 편두통은 대체로 식품, 알코올, 약품에 대한 과민증, 스트레스, 기후변화, 수면 패턴, 자세 등으로 유발된다. 호르몬의 영향도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경험하기 쉽다. 자, 그리고 수기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두통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써 있네요. 자, 혈관 질환, 병원 가야죠. 중증화된 당뇨병, 부종, 말초혈관 질환, 식사로 유발된 편두통, 뇌졸중의 병력, 그럼 경추 헤르니아, 심장질환, 혈관성 편두통, 급성 외상.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병원을 1차적으로 먼저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검사, 진단 이런 게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기치료는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요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통 진정시키기, 두통의 발생 원인이 긴장 때문이든 편두통 때문이든 수기치료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